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사진 4강 프레임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용한 간결한 사진의 구성.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사진, 좀 좋은 사진이란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막 오랫동안 쳐다보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면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어떤 그런 시각적인 질서, 그 다음에 균형, 안정감,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사각의 틀, 이 사각의 틀 부분을 보통 프레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프레임 안에 이런 이제 빛과 그림자,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기, 또 디자인적인 요소, 또 뭐 보색 대비 등 그런 이제 대비, 또 단순한 배경, 또 카메라의 시점,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순화의 원리,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단순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때 단순하게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피사체,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단순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 사진도 보시면 좀 이 프레임 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대상들이 다 의미 있는 대상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집들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대상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이 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러한 대상들을 가지고 얼마나 현장에서 단순하게 구성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의 원리 중에 하나가 게시탈트 프레임샷 중에서 유사성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유사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서로 유사한 형태, 뭐 형상, 그 다음에 대상, 또 색상,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한 부분들인데, 저는 뭘 여기서 이제 주목했냐면 이 배를 잘 보십시오. 이 배가 그냥 한 대만 있으면 조금 이제 유사성의 원리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배의 반영을 같이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의 반영을 같이 동시에 집어넣으니까 유사성의 원리가 또 적용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조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다이아몬드 형성도 만들어지고, 또 이 부분도 서로 또 다른 하나였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반영, 저 거울이 있으면 거울 자체는 다른 부분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유사성의 원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단순화시키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데, 이제 이 말 그대로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카메라 뷰파인더나 LCD 창으로 보이는 그런 이 세상의 전부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아주 일부분만 잘라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라서 담는 그 주요한 장치가 프레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프레이밍을 할 때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주 피사체를 먼저 정하고, 그러니까 주 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조 피사체, 배경,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주 대상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안정이 되고 어울리게끔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프레이밍, 틀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바로 찍지 말고 그 자리에서 유심하게 주변을 살펴보고, 또 빛과 그림자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의미 있는 대상들을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이 프레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경이 좋죠.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찍으면 단순하게 그냥 풍경 사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 의미 있는 그런 사진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어느 정도 예측 촬영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제 저 멀리서 사람이 이렇게 쭉 이제 걸어오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프레임 속의 프레임 역할이 하잖아요. 이때 이제 지나갈 때 셔터를 착각 누르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프레임 속의 프레임 기법을 이용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프레이밍이 참 중요한데 이 프레임 안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의미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 아주 최대한 간결하고 단순하게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 말에 먼저 이렇게 시선이 가서 머물렀거든요. 근데 말을 보니까 이 말 꽃비가 있고 또 말에 그림자가 있고 또 마침 그 위에 보니까 아주 투박한 그런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십자가부터 해서 쭉 이게 선을 통해서 말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 의미 자체가 이제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복종하는 이제 그런 기도하는 그런 말 이런 형상들을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는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주제, 또 메시지, 이야기, 내용, 또 그 순간에 느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프레이밍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잘 하시거든요. 이제는 그 대상과 교감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좀 자꾸 연습해 보면 아주 좋은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그 자체로만 찍으면 의미가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한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교감이 잘 되실 겁니다. 장인어른하고 어떤 그런 교감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적극적으로 교감도 하시고 하시면 더 좋고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쉬운데요. 네. 이 사위가 돼가지고 그게 사실 또 어려워요. 좀 그렇긴 하죠. 네. 네. 이렇게 해요. 아니 뭐 그래도 이제 가실 때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가시고 이런 게 사실 교감하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게 또 그 아버님도 장인 어르신도 마음이 흡족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교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건 사진은 항상 뺄셈이다 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만 집어넣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들. 그리고 부수적으로 빛과 그림자를 이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또 찍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일단 복잡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진도 보면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이제 그 기차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플랫폼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또 저 친구가 뭐 이 포도를 또 팔고 또 지켜보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딱 완벽하게 구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구성을 했을 때 현장의 느낌, 분위기, 내용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레이밍을 잘하는 그런 팁을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결국은 사진은 빛과 그림자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빛으로 주빛 자체를 드러내고 그림자나 어둠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감추는 게 우리가 프레이밍을 잘하는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주변에 있는 주피사체, 여기는 누가 봐도 이 파르테논 신전이 주피사체거든요. 이 주피사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보조피사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상황이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없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아테네 저기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딱 쭉 둘러보니까 오른쪽에 이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왜 집어넣냐 하면, 보통 우리는 가로 읽기를 하기 때문에 시선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바로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검은색 나무가 있으므로 여기서 탁 일단은 멈춥니다. 멈춰서 빙거르르 한 바퀴 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주피사체로 시선을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무의 형상을 잘 보시면 이 나무의 형상이 꼭 뭐 같죠? 어떤 형상처럼 보이시나요? 사람. 그렇죠, 사람. 이것도 특히 이제 여행 사진에서 이런 사진 기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제 이 사람의 형상처럼 생긴 이 나무는 단순하게 나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여행자의 시선인 거죠. 내가 마치 저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또 독자들도 저 나무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 여행자 입장, 또 관찰자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뭔가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도 만들어지고, 소위 말하는 사물 그 자체만 찍은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사물 자체를 찍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사물을 찍었지만, 나무를 찍었지만 나무로만 보여주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 즉 사람의 형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이제 단순하게 찍는 그 팁 중에서 이런 빛과 어둠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개성적인 그런 이제 빛을 활용을 잘합니다. 잘 하는데, 이게 한낮에 사진을 찍으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밝잖아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소위 말하는 빛과 그림자를 적절하게 좀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새벽 시간에 나가면 좋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가면 좋은 게, 이제 하늘에 점점점 여명도 밝아오고, 또 길거리에 조명등들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가로등들이. 그러니까 아주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그러고 더 좋은 건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으면, 이제 쿠바에 촬영 갔을 때 저녁에 이런 길거리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녁 촬영은 좀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한 5쯤 나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명씩. 이렇게 훨씬 더 구성하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이게 구성을 하는 하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고. 또 이것도 보시면 이런 아침의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면 또 쉽게 단순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낮에 찍었으면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런 아침 해가 비스듬하게 떴을 때 찍으니까 이제 이쪽에 이 부분은 그림자가 살짝 져 있었고, 또 해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사람들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단순한 그런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전 한 8시 정도인데, 또 나름대로 이제 조금 해가 좀 떠오르는 그런 이제 아침 시간 또 사진 찍기 좀 괜찮습니다. 이때는 이 주변에 이런 프레임 속의 프레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무라든지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기다렸다가, 이건 유대교 회당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대교 신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한 사람만 딱 집어넣어도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대여섯 명, 10명 가까이 이렇게 쭉 우르르 간다 그러면 좀 많이 선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상황은 피하고 좀 기다렸다가 한 사람 정도 지나갈 때 셔터를 누르는 것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에 거는 이제 다마스커스 문이고,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통곡의 벽이거든요. 통곡의 벽이고, 이거는 바위 도움 사원이고, 이것도 거의 한낮에는 안 찍었습니다. 한낮에는 실내에 들어가 찍고, 늦은 오후 시간에 이제 나와서 찍는 거죠. 훨씬 더 부드러운 빛으로 찍으니까
사진이 조금 더 어떤 느낌이라든지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나죠. 좀 따뜻한 색감도 더 들어가고. 몇 미리가 찍은 거지? 이거는 파노라마로 찍었습니다. 예. 예, 파노라마로, 위에 사진도 파노라마로, 또 밑에 사진도 파노라마로. 뭐 후지필름 카메라는 파노라마 기능도 잘 돼 있으니까 다음에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도 괜찮죠. 그죠? 이게 이제 적절한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자 속에 좀 많이 묻혀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늦은 오후에 반역광을 이용하면 주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질감 표현도 좀 뛰어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특히 이제 반역광, 특히 이제 이런 길거리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찍을 때는 반역광, 저 하늘 중천에 있을 때 태양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지평선에 있을 위치하고, 그 중간 정도, 한 45도 정도 각도에 있을 때 이제 찍으면 이렇게 이제 어떤 빛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예측 촬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조금 기다렸다가 이 아가씨가 저 위에서 쭉 걸어내려 오길래 이제 조금 지난 이 정도일 때 셔터를 누른 거죠. 그리고 팔 동작도 그렇고 다리 동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친구가 거의 빛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크기도 크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작게 드러나서 그렇게 존재감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이것도 늦은 오후의 청명광입니다. 그 해가 이제 지기 뭐 한 30분 정도 전에, 여기 보이시면 태양의 고도가 아주 낮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게 표현이 되고, 이 사람도 거의 이제 뭐 빛을 못 받으니까 이 팔하고 머리 일부분만 빛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라오스에 있는 그 메콩강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풍경 사진을 찍더라도 그만큼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한낮에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콩강의 어떤 독특한 이런 분위기들이 잘 못 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들이 이런 이제 기법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빛을 정말 잘 활용을 하거든요. 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것도 아주 늦은 오후 시간에, 이것도 해지기 한 30분 정도 전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이 정도면 이제 사광인데, 사광 청명 저기 반역광인데, 반역광보다도 태양이 더 낮게 이렇게 청면으로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빛을 받는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고 밝게 들어가고,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둡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좋죠. 그리고 뭐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이 부분만 다 선명히 드러날 테고, 그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평소에 이렇게 카메라의 어떤 그런 이제 프레임 워크, 그러니까 프레이밍 하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좀 이제 숙달화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아주 좋은 빛의 지속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30분 안에 부지런히 좀 이렇게 다니면서 찍어야죠. 이게 빛이 좋은 상황일 때는. 우리가 매직아웃 때도 빛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정말 좋은 매직아웃 때는. 예, 그때는 이제 미리 이제 답사를 가지고 아주 좀 괜찮은 그런 주요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찍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는 많이 못 찍겠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시간이 한 20-30분밖에 안 돼가지고 지속 시간이. 이건 이제 역광으로 찍은 거죠. 역광으로 찍고, 이때는 이제 제가 좀 경험상 찍어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석양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워도, 이건 티베트 평원의 이제 티베트 그 평원의 석양이거든요. 근데 석양이 정말 멋있잖아요. 멋있고 이쁜데, 이때 우리가 노출을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 이 하늘에다가 구름에다 여기에 맞추면 하늘은 적절한 밝기로 나오는데 땅은 까맣게 나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이런 이제 물길이 있다 그러면 수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길을 자그마한 그런 호수가 웅덩이 물웅덩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노출이 부족한 걸 땅에 까맣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또 재밌는 건 여기 이제 자기가 타고 왔던 차량들을 이제 집차를 대절해 놨었거든요. 여기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나는 이쪽으로 좀 뛰어와서 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풍경 사진에도 이런 이제 인문적인 요소, 좀 의미 있는 대상들이 작게라도 있을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멋있는 풍경 자체만 우리가 찍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의미가 그 자체로 아름답긴 한데 의미는 조금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 저 어떻게 저기 더 밝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런 배경을 이제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에서도 찍어 보다가 이쪽에 찍어보니까 여기다가 노출을 맞추니까 하늘이 흐릿게 날아가고 또 여기다가 맞추고 찍으니까 이 부분이 까맣게 표현됐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둘러보니까 마치 이쪽에 길 위에 물 웅덩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진 찍을 때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찍지 말고 조금 주변을 살펴보면서 가장 좋은 어떤 카메라의 시점 그걸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변을 잘 관찰하면서 이런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또 찍어봐야죠. 여기서도 이건 이제 완전 역광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실루엣으로 표현된다는 거고, 이것도 이제 매직 아워, 해가 이미 이제 졌고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조명등,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조명등을 길거리에 잘 많이 켜놓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셔터 속도를 조금 이렇게 늦게도 됩니다. 이거는 20분을 1로 했잖아요. 20분 1초로 하고, 밤이 또 매직 아웃 때 생각보다 어둡거든요. 그래서 ISO 3200, 조리기는 5.0 이렇게 해도 20분 1초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낮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주로 이건 저녁에 찍은 사진인데 저녁 매직 아웃 시간에 이것도 특히 이 조명등이 착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여기부터 쭉 걸어왔었거든요. 걸어왔을 때, 이때는 원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저소로 찍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경은 선명하고 사람은 움직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냥 손에 들고. 예. 20분 1초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살짝 이런 광각으로 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5mm 정도? 35mm 정도나 한 30mm 정도로 하면 20분 1초로 해도 잘 안 흔들립니다. 이 카메라 원리가, 렌즈 원리가 광각으로 찍으면 찍을수록 흔들림이 강하거든요. 망원으로 찍으면 찍을수록 흔들림이 약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10mm 렌즈도 있잖아요. 초광각 렌즈. 10mm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의 1초나 5분의 1초로 찍어도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500mm 망원 렌즈로 찍는다 그러면 최소한 50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로 찍어야 안 흔들립니다. 이게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망원으로, 특히 매크로 렌즈 같은 경우도 되게 흔들림이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눈으로 봐도. 그때는 가능하면 이제 셔터 속도를 높게 하면, 빠르게 하면 좀 흔들리면서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했으면, 이때는 핵심은 그거죠. 이때는 얼른 이제 저는 175 렌즈로 찍었으니까 거의 한 이제 뭐 30mm나 20mm 정도로 이렇게 좀 화각을 넓히는 거죠. 넓혀서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면 넓게도 나오고 흔들림에도 좀 강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능합니다. 자, 아까 그 얘기했었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사진을 찍는다. 우리가 여행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새벽에는 새벽에 좋은 빛을 이용해서 찍고, 또 오전 시간 한 9시까지는 그때 이제 아침 시간에 빛을 이용해서 찍고, 한낮이라는 거는 뭐 할 것이냐. 한낮으로 좀 쉬면서 이런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내로. 좀 교회나 성당, 박물관,
뭐 미술관, 그 다음에 사원, 이런 이제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빛, 또 아니면 실내에만 또 있는 빛을 가지고 또 찍어도 아주 잘 나오거든요. 여기도 재밌는 게 이게 또 한 사람이 있죠. 여기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이때는 또 흐린 날이었는데, 흐린 날 같은 경우에도 이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빛이 참 좋은 빛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안내인이 문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이쪽에 배경이 좀 약간 밝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비상구나 문 예, 있는 예. 것 같은데. 네네. 지향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최대 광각으로 17mm, 16mm로 찍었네요. 16mm로 이렇게 최대 광각. 그때 저 후라시 터뜨린 겁니까? 후레쉬 안 터뜨리고, 이때는 그냥 실내니까 감도만 한 1600 정도? 네. 그리고 교회가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캐나다의 저기 뉴펀들랜드라고 있는데, 캐나다 아주 제 동쪽에 있는 주, 뉴펀들랜드 주 그쪽에 있는 이제 어디 교회에서 찍었는데, 이것도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내 교회 장식이 참 고풍스럽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그때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이제 그렇게 또 실내로 들어가서 찍는 것도 좋고, 이것도 보시면 그렇죠. 이것도 늦은 오후, 이 이제 오후 한 5시경 정도 되는 인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인도 이제 난드가온 사원에서 홀리 축제할 때 찍은 사진인데, 거기서 이제 이쪽에 지붕 처마가 있습니다. 지붕 처마 아래쪽에서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니까 처마 사이로 이렇게 빛이 쭉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만 부각이 됐죠.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대상에 가까이 가라. 이건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할게요.